2박 3일 편안하게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미세먼지 없나봐. 월요일날 자서전이 나왔죠. 월요일날 달력도 오고 자서전도 오고, 도서관에 50분 납품을 했는데 책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김난주 TV에서 자서전 쓰기 한 8차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서전이죠?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렇지만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의 방향 설정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책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제가 총망라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차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난주 하면 자서전 쓰기, 자서전 쓰기 하면 김난주, 별이 되는 집 출판사, 김난주 시인이 엮어가는 자서전 쓰기. 이제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거 짤막하지만 워밍업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갈까 지금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자서전을 쓴다는 게 그게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서전 쓴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충남도교육청 소속인 서산교육지원청 해미도서관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사실 야, 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가능할까? 그 할머니들이 요양원에 계시고 인지 능력이 있을까? 또 중간에 무슨 병원에 실려가시고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뭐 별의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도서관에서 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한다고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거야.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를 합니다 하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 없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 이제 인원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섭외하다 보니 이제 요양원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폐강된 걸로 알고 강의 계획안은 보냈지만 모집이 안 됐으니까 폐강된 줄 알고 그냥 있었지. 그랬더니 이 과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든지 꼭 이걸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뭐야? 지난 25주 5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던 거거든요. 25차씩. 25차시니까 2시간씩. 그러면 그래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안 쉬웠죠.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하긴 하나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요양원에 이제 우리가 신방도 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일단은 처음엔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운산 목장이었다는 거지. 우리 집은 말리포 근처인데 거기서 거기 가려면 40분 걸려요. 내가 좀 이제 과속 신호 단속하는 지역에서는 천천히 가지만 웬만하면 좀 속도를 내는 편이라 가지고 빨리 가면은 막 한 30분만 해도 가거든요. 근데 너무 멀더라고.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야, 확실히 강의는 강사가 우수하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야 당연히 준비하고 프로그램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자가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나에 대한 신뢰도를 보이고
또 기다려주고 막 이런 거 상호작용 이런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먼 거리가 처음에는 40분이 정말 4시간처럼 느껴졌는데 4시간은 과장이고 한 1시간 이상처럼 느껴졌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40분이 그냥 옆집 가는 것처럼 옆집 나들이 가듯이 아 오늘 우리 어머니들 만나러 가야지 하고 기다려지게 되고 또 맛있는 거 뭐라도 하나 있으면 또 챙겨가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80세가 넘는 고령 할머니들 그 걷지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휠체어 타고 계시죠, 그런 그분들은. 할머니들을 7번을 모시고 그렇게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었죠. 원래는 8명이었는데 난 8명이 다 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게 되고 내 집안 얘기, 뭐 내 속 얘기 다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분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한 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가 첫 번째 가장 큰 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8명이 신청을 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포기를 한 거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또 너무 급하게 본인들의 얘기를 끌어내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그분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7분이 남았는데 제일 힘든 건 하다가도 이제 서로 간의 관계, 그분들 간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은 분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입을 삐죽삐죽 한다든지 중간에 이제 이탈을 한다든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뭐 그런 게 힘들었죠. 그리고 나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삐치고 그리고 이제 막 선생님 나 이제 다음 주 안 나올 테니까 나 찾지 말라고 막 이럴 때 야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지? 프로그램 이거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뭐 한 분이 먼저 탈락을 했잖아요. 거기다 그런 얘기 나올 때 되게 힘들었고 또 어떤 할머니는 나보고 막 야단을 하시더라고. 나는 이야기를 끌어내느라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 얘기도 하고 막 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얘기는 언제 하고 선생님 얘기만 하고 있냐고 바른 소리 하실 때 그땐 좀 뜨끔뜨끔했죠.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발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 내 부모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내 부모님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서운해하고 그럴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웃으면서 아 그렇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럼 우리 이제 어머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애를 썼던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자서전의 구성을 보니까 아 그 주제 할머니들이 이제 글을 직접 자기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고 네. 그럼 그걸 녹취했다가 또 할머니들이 직접 그림을 다 그렸던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내가 사실은 집단 상담 형태로 하는 수업이었죠. 제가 대학원에서 치유 상담학을 전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웰다잉. 웰다잉 그 노인 통합 교육 지도사 그 자격증도 내가 따고 뭐 자격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죠.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거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업은 진행하되 녹음을 해서 녹취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내가 책으로 엮어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기록한 걸 보면서 상상해서 거기에 어울리게끔 그림을 그리는 게 처음에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아이들 잘 표현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 미술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그때 표현예술치료라는 과목을 정말 재미있게 배우고 내가 A+ 학점을 받았는데 칭찬도 많이 받고 아 이분들한테 미술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꿈이 화가였고 고1 때까지 그림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사달라고 내가 도서관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스넷이라고 요새 새로 나온 거 있거든. 예. 그 립스틱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돌리면은 나왔다가 또 돌리면은 이렇게 감기는 게 있어요. 그래. 그 스케치북도 완전 최고의 최고의 질로 만들어진 스케치북이 있어요. 예. 그걸 딱 갖춰주더라고. 내 것까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그림을 못 그리시니까 이제 고향 집도 그리고 또 나무도 그려주고 내가 집도 대충 이제 약간 윤곽만 해주면 이제 본인들이 하나씩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이제 결혼 생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 얼굴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 근데 한 할머니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나는 이제 거기서 어머니들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고 내 남편 얼굴을 못 그리겠어 선생님이 좀 그려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님 남편이지 우리 어머님이 못 그리는 그 남편 얼굴을 제가 어떻게 그린대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막 깔깔대면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도 나요. 근데 재밌는 게 살짝만 건드려줘도 이제 하나씩 용기를 내시고 또 옆에 할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곁눈질로 이제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손도 이제 여리여리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선 말이에요. 예.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고 색칠도 미완성이고 막 이랬었는데 실력이 늘어가다 보니까 형태도 뚜렷해지고 색칠도 이제 훨씬 그 선명도도 뛰어나지고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거기 보니까 그 할머니들 자기 얼굴을 다 그렸던데. 맞아요. 자화상도 이제 원래 내가 이걸 책까지 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들려주긴 했지만 사실은 지연이거든요. 이야기를 지연했으니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프로필이 필요한데 내가 프로필을 사진을 찍기에는 사생활이 너무 이제 노출이 되어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보자고 그랬어요. 자화상을. 그래서 그날의 주제가 나의 자화상 그리기 해가지고 내가 꿈꾸던 나의 모습, 현재의 나, 앞으로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텔링도 하고 그림도 이제 그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커다랗게 사진을 해서 이제 그 챕터마다 그 할머니들 얼굴을 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표지에는 그 7분을 나란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편집을 했었는데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굉장히 알차고 할머니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내용마다 다 자기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내용에 걸맞게. 그것이 굉장히 색다르고 또 그 그림이 그 내용과 잘 어울려서 참 이거는 특별한 책이다. 편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이거는 보는 즐거움, 읽는 즐거움, 또 감동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책을 내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쫙 묶어보니까 거의 한 꽉 차서 180페이지 정도 되고 180 조금 더 보충하면 200페이지도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야. 개인 정보가 장난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애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척박했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어린 분이 70세, 많은 분이 90세인데 일제강점기를 거친 건 물론이거니와 한국전쟁 때 태어나고 그 전쟁을 경험하고 피난 다니고 부모를 잃고 가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분들의 이야기가 처절한 거지. 처절해. 완전 치열하고 처절하고 슬픔의 역사. 정말 생존의 문제로 고심했던 그 시절. 그렇지. 그러니까 속썩 남편으로 인해서 속썩었던 얘기, 시부모 얘기, 뭐 못 배워서 정말 거기에 대한 정말 그분들의 생애를 다 받아 적지 못한 다 책으로 펴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자서전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분들은 책으로 다 100%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다 쏟아냈거든요. 가감 없이. 네. 처음에는 다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무르익으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 어떤 때는 내가 딸 같고, 어떤 때는 이제 내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또 이제 영적으로 하나의 큰 의지할 대상으로도 생각하시고, 또 선생님으로서도 받아들이고, 또 어찌 보면 상담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속 얘기를 다 쏟아내면서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인지 능력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가장 본인의 의지도 중요했지만 인지 능력이 괜찮다고 하는 분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요양원에서.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처음에는 몰라, 생각이 안 나, 아이고 지금 말해봤자 뭐여, 아이고 없어 막 이랬던 분들이 네. 옆에 분들이 말하고 또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나고 막 말하고 싶고 그러면서 기억도 좋아지고 또 이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분들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 책이 딱 나왔는데 한 어머니가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요. 내 이야기가, 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책이 돼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막 가슴에 부둥켜 안고 좋아가지고 쓰다듬고 어린애기 보듬고 있듯이 막 그 장면이 지금 눈에 선해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자서전을 6개월 동안 쓰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그 어르신들의 달라진 점? 그렇지. 예. 그분들은 그 담당자하고도 엊그제 통화가 되어졌어요. 책을 또 구할 수 없냐고. 그 근데 이게 요양원에? 50부밖에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나한테도 두 부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책을 좀 더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자부심?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책으로 나오고 나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 거죠. 그렇지. 아이고. 또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 지은이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이 여기 있다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게 생긴 거예요. 나는 2권 줬지만 그분들한테 5권씩 드렸거든요. 도서관에서 나 2부 주죠, 2부. 아 진짜. 그리고 옆근이한테 두고 주고. 그렇죠.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워밍업이고요. 앞으로 8자시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자서전을 잘 쓸 수 있을지,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서전, 그리고 이왕 쓸 거면 정말 예술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알차게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